명의 친구가 그림에서 무엇을 하고 놀고 있나요? 고리를 던지면서 놀고 있죠. 가 모둠과 나 모둠이 이 고리놀이를 해서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해서 건 고리의 수를 표에다가 정리해 봤어요. 먼저 가 모둠은요. 모둠원의 수가 5명인데 모두 몇 개의 고리를 거는 데 성공했을까요? 30개, 30개의 고리를 거는 데 성공했어요. 나 모둠은 모둠원의 수가 조금 달라요. 6명의 친구들이 모둠에 있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30개의 고리를 거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가 모둠과 나 모둠 친구들이 30개의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런가요? 가 모둠과 나 모둠이 건 고리의 수는 30개로 똑같더라도 모둠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값을 비교해 보는 게 좋을까요? 각각 한 명의 친구들마다 몇 개 정도의 고리를 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 모둠부터 한 사람당 몇 개씩의 고리를 거는데 성공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30개의 고리를 거는데 성공했는데 모둠원의 수가 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30을 5로 나누면 1인당 아마도 6개 정도의 고리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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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를 건 것은 아니겠죠. 뭐 7개를 건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5개를 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1인당 6개 정도의 고리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모둠은 한 사람당 몇 개 정도의 고리를 걸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총 30개를 걸었는데 사람은 6명이기 때문에 30을 6으로 나눠서 5개, 즉 1인당 5개 정도의 거리를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가 모둠은 1인당 6개, 나 모둠은 5개의 고리를 건 거예요. 즉 한 사람당 건 고리의 수는 가 모둠이 나 모둠보다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 모둠에서 건 고리의 수를 우리가 다 더해서 30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사람의 수인, 모둠원의 수인 5로 나누었더니 1인당 6개, 즉 6이라는 값을 새롭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한 6이라는 값은 가 모둠이 1인당 얼만큼 걸었는지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앞으로 평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 모둠은 1인당 6개 정도, 평균 6개 정도의 고리를 건 거고요. 나 모둠은 평균 1인당 5개 정도의 고리를 걸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평균이란 것은 어떤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현정이와 지민이는 친구 15명에게 색종이와 도화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라고 했군요. 1번부터 봅시다. 현정이는 이 색종이를 60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5명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어떤 친구에게는 조금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조금 적게 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인당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구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색종이는 모두 60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15명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15를 계산하면 4라는 값이 나오네요. 즉 1인당 4장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평균 4장 정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2번 문제 볼까요? 지민이는 도화지를 30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5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네요. 그럼 총 도화지는 30장이 되는 것이므로 30에서 사람의 수인 15로 나누어 주면 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즉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평균 2장 정도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평균이란 어떤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을 뜻하는데
만약에 국어 시험을 100점, 수학 시험을 90점, 사회 시험을 80점을 맞았다면 이 세 과목의 점수를 모두 합친 값을 과목의 수인 3으로 나눠서 나온 수인 90점이 바로 이 세 과목의 점수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130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네요. 주연인의 반의 모든 별 학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문제. 대표적으로 한 모둠에 몇 명의 학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표를 보면 가 모둠부터 마 모둠까지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모둠당 인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3명, 5명, 5명, 7명, 5명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5명이 세모듬으로 많기 때문에 5, 5, 5는 2고요. 라모듬의 7명 중에 2명을 떼서 가모듬으로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모듬은 5명이 되는 것이고 라모듬도 5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모둠에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묻는 1번 문제의 답을 우리는 5명 정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문제 살펴볼까요? 한 모둠당 학생 수를 정하는 올바른 방법의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군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각 모둠의 학생 수 3, 5, 5, 7, 5 중 가장 큰 수인 7로 정하자라고 했어요. 올바른 방법인가요? 아니죠. 7명인 모둠은 딱 한 모둠밖에 없는데 이것이 대표값이 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두 번째 봅시다. 각 모둠의 학생 수 3, 5, 5, 7, 5 중 가장 작은 수인 3으로 정하자고 했네요. 3명인 모둠은 가모둠 한 모둠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모둠당 학생 수를 대표하는 값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엔 힘들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각 모둠의 학생 수 3, 5, 5, 7, 5를 고르게 만들어서 5, 5, 5, 5, 5가 되므로 5로 정하자라고 했네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연습해왔던 방법이죠. 고르게 만들어줘서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정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마지막 설명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3번 문제 살펴볼게요. 한 모둠에 평균 몇 명의 학생이 있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전체 자료의 값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자료의 수로 나누어 준 값을 우리가 평균, 대표할 수 있는 값, 평균이라고 한다고 했죠. 학생 수가 3, 5, 5, 7, 5이므로 일단 이것을 더해보면 5, 7, 얼마가 나오나요? 25라는 수가 나와요. 즉 모든 학생 수가 25명인데요. 이것을 모둠의 수로 나누어 주면 25 나누기 5이므로 5명이라는 수가 나오는군요. 즉 한 모둠에 평균 5명의 학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잘 풀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꼭 이제까지 공부한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세요.